이 수직관은 공용인가요? 너무 황당한 사건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네, 저 동그라미 속에 있는 철근 담당 공무원도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오늘 메일 내용은 조금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제가 혼자 해결하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도면을 보면 수직배관에 세대의 가지관이 연결되고 그것이 2층에서 수평으로 모아진 후 정화조로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쭉 내려오다가 2층 쪽에서 수평으로 가서 정화조로 가는 이런 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위생 배관 개통도라고 하는 도면인데 이게 배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이걸 이제 보여주는 도면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신 건데 이 수직관은 공용인가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당연히 공용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해야 하는 공용시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 황당한 사건이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계속 보면 제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3층이고 그 오피스텔에서 변기 역류가 발생한 시점은 2013년부터이며 거의 1년 주기로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사람을 사서 수년간 변기 통수를 해오다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얼마 전에 전문 처리 업체를 불러 각종 장비를 투입해서 조사해보니 배관은 1층 상가 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무실 천장 위를 수평으로 통과한 후 정화조로 가도록 시공되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그러니까 수평 배관 이곳에 철근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철근 앞에서 비닐 부직포 생리대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면서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 저 동그라미 속에 있는 철근, 저게 이제 보이실 텐데 그날 저 배관 작업하신 분이 수평 배관이라 그랬잖아요. 그 수평 배관의 이 상부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하수구 천사라는 분이 뭐 이걸 찾아내신 건데 저걸 찾아낸 것도 물론 대단하지만 멀쩡한 배수관에 저 무지막지한 철근이 도대체 왜 들어가 있는 걸까요? 메일 내용마저 보고 이거 계속 하겠습니다. 결국 그간의 500만 원가량의 비용 부담이 이 철근 때문에 생긴 문제로 밝혀졌고 작업은 저녁 10시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선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관리사무소에선 처음엔 마음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철근 제거 작업 해주겠다라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바뀌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공용배관이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공용배관이 아니라서 관리사무소에서 못 해주니까 이거 개인이 하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도 이제 질문 내용은 이거 하나예요. 이렇게 길게 질문 메일을 드리는 것은 단지 저 배관이 공용배관인가 아닌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음입니다. 그렇죠. 공용이면 관리사무소에서 수리 책임이 있는 거고 전용이면 개별 세대에서 수리 책임이 있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선 아무 관련 없는 저 철근 다발이 배관 속에 왜 들어가 있느냐? 뭐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제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맞을 거예요. 예전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공종이 뭐 서로 다른 업체 간에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얼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선행 공종이 작업이 안 됐다거나 또는 내가 잘 해놓은 작업을, 그러니까 조적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쭉 쌓아놨는데 설비업체가 후속으로 들어오면서 배관 작업한다고 내 거를 훼손시켜 놨어. 그러면 내가 다음에 또 들어가서 또 뭔가 손을 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 XX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네. 너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피해를 줬던 업체의 작업에 뭐 해코지를 하는 거죠. 배수관에 이물질 막아놓기, 지금 보신 것처럼 변기 속에 시멘트 부어놓기, 난방배관 이 위에서 찍어놓기, 거실 유리 이거 날카로운 걸로 긁어놓기,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게 범행을 저지르는 그 순간을 잡지 않는 이상 누가 했는지 잡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이 당장 뭔가 이 들통이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쌓여야 이게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난방 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뜨거운 물이 이제 돌아야지만 뭐 증상이 나오는 건데 무지하게 곤란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지금이라도 원인이 밝혀져서 너무 기쁘고 다행인데,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가 이 배관이 뭔가 주기적으로 계속 막히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 속에 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좀 근본적인 원인을 의심해 보자. 뭐 이거 하나랑, 또 하나, 이게 공동주택이잖아요, 오피스텔. 그러니까 나도 살고 이웃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공동의 책임이냐, 뭐 이 책임 소재를 놓고 지금 이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명확해요. 내가 쓰는 부위면 내 책임이고, 나 말고 다른 세대도 같이 쓰는 부위면 공용부위라서 관리사무소에서 이걸 수리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맨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메인 배수관이 있고, 그러니까 각 층에서 사용하는 변기, 세면대, 욕조 뭐 이런 데서 이제 메인관에 붙기 직전까지, 이건 내 책임인 거예요. 나만 사용하는 배관이니까.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배관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난방이나 중앙 난방처럼 이렇게 난방이 공급되는 배관, 이 사진인데, 이 메인관을 통해서 공용 난방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면서 층층마다 이렇게 세대, 옆으로 빠지는 가지관을 통해서 각 세대로 따뜻한 물이 공급이 되는 거죠. 이때도 같은 개념이에요. 저 가지관은 우리 집만 쓰는 거니까 내 책임인 거고, 나 말고 다른 세대도 같이 쓰는 저 메인관은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법령에도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이라고 하는 국토부 고시 내용인데, 거기 보면 제6조 2의 나항에 오수관, 배수관 등 두 세대 이상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은 공용 부분으로 판단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세대 이상 있으면 공용 배관이고, 고장나면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뭐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악의적으로 책임 회피를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를 견제할 수 있는 조직, 이게 뭔가 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이거죠.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개별 세대를 중재해주는 심판 역할을 하는 조직, 뭡니까? 입주자 대표회, 이거잖아요. 신문 기사 내용에서도 보면 관리소장이라도 입주자 대표회가 함부로 해고하면 안 돼.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정식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되는 거야.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소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심판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입주자 대표회의다라는 거예요. 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그 입주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데, 뭐 이분처럼 오피스텔은 뭐 좀 그런 입주자의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잖아요. 뭐 나름이겠지만.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힘이 약한 거 아닌가라는 거죠. 안 그러고서야 저 공용배관의 보수를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저렇게 당연한 거를. 이분 마지막 멘트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어요. 이번 일 때문에 구청의 도움을 받고자 가봤으나 담당 공무원의 대답은 저보고 재판을 해보시라 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 상처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담당 공무원도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이 일에 있어서는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좋을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어느 조직이든 심판이 누구냐가 정말 중요하다. 끝.